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세미나 치과 경영 실전 치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은 서울본치과의원 원장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치주치료 보험 청구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 파트 1, 2에서는 기초 및 심화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주 파트 3에서 Q&A 및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파트 1의 첫 번째입니다. 진료 내용 쭉 확인하시고요. 치주치료에는 1번 치면세마부터 그리고 2번 치석 제거, 측은 헐택술, 치주 소파술, 그리고 저 뒤에 치관 분리술까지 1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항목부터 그다음에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쓰게 되는 치주치료, 주로 이제 수술 파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치면세마, 치석 제거 가, 치석 제거 나, 그리고 측은 헐택술, 치주 소파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클릭 보험 청구 프로그램 뭐 2번에나 하나로 이런 데서 보시면 청구의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주 하는 치료 탭에 들어가시면 치주 치료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입니다. 그 중에서 스케일링 연 1회, 이게 이제 치석 제거 나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스케일링 치석 제거죠. 3분의 1학, 그리고 부분 스케일링, 이 부분이 치석 제거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는 측은 헐택술, 큐렛은 치주 소파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고, 청구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먼저 치면세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세마 그리고 청구 단위는 3분의 1학당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플락시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은 3분의 1학당 청구 금액, 본인 부담금과 청구 금액 모두 합해서 1,530원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제목 옆에 금액들은 가산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의원급이라면 15% 가산, 그리고 뭐 병원급이라면 20% 가산을 해서 합해서 계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및 적응증입니다. 러버컵으로 치태나 음식 잔여물을 닦고 치면을 연마하고 세균막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닦아준다는 뜻이겠죠. 1번 치은염 처치나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원인 제거 치료, 2번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 단계 치료, 3번 치면 착색이 존재하는 경우 닦아준다. 주의사항입니다. 유치나 혼합체액에 실시한 치주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2번 성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아인 경우에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식이므로 치주염 상병으로 쓰시면 옳지 않습니다. 4번 혼합체액에서 치은염이 심한 경우에 이제 유치와 영구치가 동시에 존재할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치석이 많고 심할 경우에는 영구치는 부분 치석 제거, 유치열에는 치면세마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줄, 한두 개 정도 치아에만 적용하실 때도 100% 산정 가능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치아에 적용하면 50%만 소정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치석 제거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두 개 치아 할 때는 50% 산정을 합니다. 더 뒤에 나오는 측은 헐택술이나 치주 소파술은 또 다르게 한두 개의 치아만 하더라도 10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석 제거 가입니다. 3분의 1학당이고요. 비용은 7,700원입니다. 그래서 6개를 곱하면 이제 상하악, 전하악이 되겠죠. 그래서 6을 곱하면 되겠고요. 비용이 대략 한 5만 원 선 정도 되겠습니다. 정의 및 적응증입니다. 치아 주변에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죠. 그리고 치주 치료가 동반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 치주 치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치석 제거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산정하는 적응증이 되겠는데요. 1번, 치주 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 제거. 부분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부분으로 해서 치주 질환을 치료하겠다. 2번,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료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이다. 전악을 치석을 제거를 하되 치주질환의 후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3번,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심장을 열어서 수술하는 개심술 전에 실시할 때도 적용증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후 치주 치료가 동반되어야 되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치석 제거를 하는 경우에 또는 연일의 치석 제거 전학을 적용하기에는 부위가 좀 부분적인 경우에도 내역 설명을 하고 부분으로 했다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2번,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청소년이 왔을 때 가를 해도 되냐고 많이 늘 물어보시는데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주 질환에 이완된 경우는 언제든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3번, 방사선 촬영,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셨다면 시행하시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3분의 1학당 청구가 되고요. 구치부 경우에는 한두 개, 그리고 전치부에서는 1에서 3개 정도 실시했을 때, 즉 전체 개수에서 50% 미만일 때는 실시하시되 산정이 50%, 즉 0.5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치석 제거만 하고 환자가 더 이상 재내원하지 않아서 치주 치료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꼭 내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학으로 치석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뒤에 후속 치주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꼭 설명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월 말에 치석 제거하고 그 다음 달로 보통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특히나 그 달 말에 또 청구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미리미리 달아두셔야지 삭감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6번입니다. 타 진료기관에서 최근에 치석 제거 후에 본원에서 후속 치주 치료를 진행 시 내역 설명하고 가능하다.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이사를 왔다거나 다른 데서 치석 제거를 다 하고 잇몸 치료를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치석 제거가 위에 이제 보이는 치석이 별로 없어서 환자분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치근 할텍술이나 치주 소파술로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치석 제거를 굳이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역을 달고 후속 치주 치료를 이어가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 전학이 산정 가능합니다. 치석 제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석 제거를 하고 동일 부위에 얼마 뒤에 재실시를 한 경우에는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치석 제거를 하고 다시 치석 제거를 똑같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초과되고 6개월 이내라면 50%, 그리고 6개월이 초과되면 다시 100%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든지 치석 제거를 하고 다시 치석이 쌓였을 때 재산정이 가능하지만 이 개월에 맞춰서 후처치 50%, 100%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치석 제거 나입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라고도 하고요. 산정 범위가 구강당이죠. 그리고 금액은 34,290원 돼 있어서 치석 제거 가의 유골 고반 금액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정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주 치료가 종료되는 전학 치석 제거 시행시 산정을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급여 횟수는 연 1회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전에 이제 7월 1일 기준이었었는데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연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번, 청구 시 치식 선택을 무조건 전학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있는 치아만 선택할 것. 그 위는 밑에 나오는데요. 잔존 치아가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연 1회 치석 제거 시 50%만 산정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절반 이하로 남았을 때는 0.5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강당으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냥 전체 구강으로 클릭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남아있는 치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수가 남는다 그러면 잔존치아 치식 선택에서 가를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의 부분 치석 제거는 뒤에 이제 이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적용하기가 좀 그렇다 하다면 가에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치석 제거 전에 급여 횟수를 꼭 조회 후에 사전 등록을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연일회를 실시를 하면 스케일링을 시행하기 전에 누르는 게 좋죠. 이 부분은. 그래서 치주치료 연일회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공단 등록 확인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되죠.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청구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청 버튼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횟수를 보시고, 특히 이쪽에 이제 자녀 횟수가 간혹 0일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른 데서 했는지 가물가물, 또 연말에 오셨는데 올해 했던가 하시는 분들은 자녀 횟수를 꼭 확인하시고 자녀 횟수가 있네요 없네요 확인을 꼭 하시고 연 후반에는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죠. 뒤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려고 했다가 이제 등록을 눌러놨다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버튼에서 다시 취소가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당일을 지났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공단 지사에 치석 제거 등록 내역 취소 신청서라는 거를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 내에 퇴근하시기 전에 취소를 꼭 눌러주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복잡한 방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치석 제거가 보험으로 되는 아까 나가 있었고요. 비급여 치석 제거가 있습니다. 비급여 치석 제거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 구치 제거, 그리고 두 번째 치아 착색물 제거 목적, 세 번째 교정 치료 및 보철 치료를 위한 치석 제거,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치석 제거. 이 네 가지 목적으로 왔을 때는 치석 제거 가와 나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제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정기적 치석 제거에서 약간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치석 제거 나를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정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연일에, 즉 치석 제거 나의 설명을 보시면 치주 치료라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치석 제거 딱 한 번 해서 치주 치료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치석 제거 나이고, 그냥 그거 없이 이제 치주 치료 목적이 아니고 치석만 단순히 꼈어요.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한다면, 치주 치료 목적이 아니게 된다면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치근 할택술입니다. 3분의 1학당 산정을 하고요. 비용은 13,770원입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큐레등을 사용해서 치은연화 치근의 치석과 변질된 병적 백악질이나 세균, 내독소, 재침착된 치태 등을 제거하고 불규칙한 치근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술식이다. 치근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치근 할색술은 특이하게 초진 시에 할 수 있고 또는 재진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재진 시에 하는 게 실은 일반적이죠.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한 이후에 치근 할택술로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또는 치석 제거를 하지 않고 초진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초진 시 적용 방법입니다. 초진 시에 전처치, 즉 스케일링, 치석 제거 없이 치근 할택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개는 급성 치주염 상병을 적용하고 이후에 상위 단계인 치주 소파술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 만성 치주염 상병으로 바꾸어 적용한다가 일반적이나, 실은 처음에 만성 치주염 상병도 크게는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1일 최대의 3회까지, 즉 3분의 1학 곱하기 3인 하나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진 시에 전처치 없이 급성 치주염 상병명으로 치근 할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근 할택술 말고도 보통은 이제 재진 시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진 시에 무리하게 계속 일률적으로 청구하지 마시고
주로 치석 제거수를 청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진시 적용 방법입니다. 급성, 만성 치주질환 관련 상병명을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치석 제거 후에 그리고 치주 소팟을 전에 시행을 합니다. 방사선 촬영, 마취, 프로빙 등은 시행 시에 별도 산정이 가능해서 원하시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분의 1학 기준으로 한두 개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치근 해척수를 시행하더라도 0.5가 아닌 1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분의 1학당 산정함으로 이제 넘어가면 한두 개 치아가 넘어가면 2가 될 것 같지만 특이하게 2분의 1학 단위로 쪼개서 4등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2가 아니고 1.5회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석 제거술과 마찬가지로 동일 부위의 재시술 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 1에서 3개월 사이는 50%, 3개월 초과 시에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치석 제거술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다음으로 치주 소파술입니다. 3분의 1학당이고요. 금액은 조금 높은 18,860원입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치주낭이 있는 치조골까지 기구를 도달시켜서 내면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치주 결합 조직과 치아가 재부착이 일어나도록 하는 술식이다. 1번 부정성 치은염 치료, 2번 깊지 않은 골연상 및 골연화 치주낭의 제거, 3번 치주 수술이 요구되나 전신 조건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대신하는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재검사 시 치주질환이 재발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보험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치주학적으로는 실은 치근 할텍술과 치주 소파술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보험적으로는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만성 치주질환 관련 상병명에만 적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성에는 쓰실 수가 없어요. 만성으로 적용하고 앞에서부터 전처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급성 치주질환 상병명은 그리고 치은염 관련 상병은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2번 치석 제거 혹은 치근 활텍술 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진 시에 전처치 없이 시행 시에는 조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를 최대 3회 하나까지 적용하고요. 4번 3분의 1학 기준으로 앞에 치근 할텍술과 마찬가지로 한두 개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도 치근 할텍술과 같습니다. 6번 중요합니다. 마취하에 꼭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마취가 없으면 조정되실 수 있습니다. 7번 치주낭 측정검사, 팩, 처방 등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시술 시 산정하는 방법은 치근 할텍술과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는 1일 최대 전화까지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구치부 한두 개, 전치부 1에서 3개 시행 시에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근 할텍술과 치주 소파술은 전화기 아니고 하나까지, 그리고 한두 개 치아 시행 시에도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분의 1학 시행 시에는 1.5회로 꼭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파트 1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